선생님하고 본격적으로 강의를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먼저 용어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어떤 식 하나만 정리를 해둘게요. 여기다가 2x의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y제곱 마이너스 x제곱 y제곱 다음 마이너스 7y의 제곱 플러스 1 조금 긴 식을 썼나요? 자, 항이라는 것부터 선생님이 설명을 하자면 자, 항이라고 하는 것들은 문자나 어떤 숫자 같은 것들을 곱으로 연결한 거예요. 곱으로 연결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2 곱하기 x의 세제곱이죠? 곱한 거거든요. 다음 3 곱하기 x의 제곱 곱하기 y 제곱이라고 곱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들. 이것도 하나의 항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는 이 식에서는 항이 몇 개 있을까요?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플러스로 연결된 이 1까지 5개의 항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자, 항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를 하셨으면 이번에는 단항식입니다. 자, 단항식이요. 단자가 단수 복수할 때 그 단자예요. 자, 단항식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한 개의 항으로 이루어져 있는 식이에요. 한 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식. 자, 그리고 다항식은 단항식과는 느낌이 다르죠? 다자가 많을 다자예요. 그래서 한 개 이상의 항으로 이루어져 있는 한 개 이상의 항으로 이루어져 있는 식이요. 한 개 이상이다 이 말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다항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2개 이상의 항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한 개 이상이다. 결국에는 단항식이 어떻게 보면 다항식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다음 변수입니다. 변수라고 하는 것들은 변하는 숫자라는 거죠. 또는 변하는 문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만약에 x를 변수로 이렇게 잡겠다라고 하면 y는 변수가 아닐 수도 있고요. 또는 y를 선생님이 변수로 잡겠다라고 하면 x는 변수 취급을 안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또는 둘 다가 변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은 이거 변하는 수 정도로만 알아두시고 어떻게 알아두시면 좋으냐면 각각의 문제에서 변수를 무엇으로 줬는지 그것들을 파악을 그때그때마다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볼게요. 예를 들어서 변수를 x로 잡았어요. x가 변수이다 이렇게 잡았으면 자, 여기 x는 변수고 요 y제곱이라고 하는 거 y제곱, 7y의 제곱, 1 이런 것들은 변수가 아닌 취급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개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개수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그런데 개수라고 하는 것들은 항에서만 할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요. 자, 변수를 제외한 거 x의 세제곱을 제외했어요. 그 앞에 그러면 네, 2가 바로 개수가 되는 거죠. 요 항에서는 x제곱을 제외한 거 3y의 제곱이 바로 개수가 될 거예요. 죄송합니다. 자, 이번에는 상수항을 한번 볼게요. 자, 상수항. 항이라는 말이 들어갔잖아요. 여기서는 변수가 들어있지 않은 항이에요. 변수가 들어있지 않은 항. 있지 않은 항. 자, 그러면 위의 식에서는 변수가 들어있지 않다. 아까 x를 선생님이 변수를 잡았으니까 변수 x들이 들어있지 않는 항. 딱 뭐밖에 안 남았어요? 요거 남아있어요. 마이너스 7y의 제곱 플러스 1. 이거 2개의 항이 다 상수항 취급을 당하는 놈들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다음이요. 자, 두 개 정도 지금 개념이 다 남았어요. 여러분들 힘내세요. 자, 차수라는 거 갑니다. 차수. 항에서의 차수하고 다항식에서의 차수가 얘기하는 게 조금 달라요. 자, 항에서의 차수는
요 항만 가지고 몇 차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몇 차 항이죠? 변수에 대한 3차 항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선생님이 이걸 3차 항이라고 불렀을까요? 변수가 몇 개 곱해져 있나요? x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x, 이렇게 x가 3개가 곱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차수라고 부르는 것들은 뭐냐면 x라고 하는 변수, 무조건 x라고 잡으면 안 되지만 변수가 몇 개 곱해져 있는지, 그 개수를 가지고 차수를 일컫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다항식에서의 차수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가장 차수 중에서도 모든 항 중에서 차수 중에서 가장 큰 항, 큰 것의 숫자를 불러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자, 이 식에서는 변수의 차수가 제일 높은 항이 몇 차 항인 거죠? 3차 항인 거죠? 자, 여기는 3차, 여기는 2차, 2차, 빵차. 그래서 이 식 전체로 보자면 이것은 3차 식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3차 식입니다. 지금 얘에서는 3차 식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선생님이 이 앞에 식을 지워버렸어요. 그러면 최고차 항이 달라지는 거죠. 제일 차수가 높은 것이 2차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때는 3차 식이 아니라 2차 식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다음, 동류항 있습니다. 자, 동류항. 동류항이라는 것은 종류가 같은 항이라는 거예요. 종류가 같다. 이 말은 뭘까요? 결국에는 차수가 같은 항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차수가 같은 거, 차수의 종류가 같다? 자, 위에 있는 거 한번 볼까요? 요거요. x 제곱식이 있고 마찬가지로 x 입장에서는 제곱식이 있어요. 지금은 변수를 선생님이 x로 잡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다 동류항으로 볼 수 있는 거죠. x에 대한 동류항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더할 수도 있어요. 3x제곱 y제곱 마이너스 x제곱 y제곱을 계산을 하시면 2x의 제곱 y제곱이다. 결국에 x제곱 y제곱이 3개 있었는데 지금 x제곱 y제곱을 하나를 빼주자 이런 의미니까 2개의 x제곱 y제곱이 남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가 있고요. 얘네들은 동류항끼리는 계산이 서로 가능해요. 계산이 가능한 그런 항들을 동류항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용어를 알고 계셔야지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문제를 풀어준다거나 설명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이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